오늘은 우리 아빠는 이라는 제목의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46명의 저자가 각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려간 글들을 엮은 책이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다양한 얼굴들, 또 그분들의 삶과 어쩌면 좀 고독했을 희생, 자녀와의 조금은 서툴렀던 관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이야기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책을 딱 펼쳐보면요. 저자들이 정말 다양해요. 연령대도 10대 학생부터 정말 인생 경험 많으신 분들까지 폭넓고요. 직업도 작가, 교수님, 상담사, 사업가, 주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마다 다른 개인적인 회고들이 모여서 그 6.25 전쟁이나 급격한 산업화 같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아내신 아버지들의 어떤 보편적인 경험, 또 감정의 결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세대 간의 소통 방식, 특히 말로는 잘 표현되지 못하고 행동이나 혹은 침묵으로 드러났던 그 마음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표현되지 않은 감정,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할 테마인 침묵 속에 숨겨진 마음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박선희 작가님의 딸내미 라면 먹을래 이 글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 이야기 저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고3 딸이 밤늦게 지쳐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느닷없이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키시는 장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딸은 살찐다고 안 먹겠다 이렇게 거절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배고파서 그런다면서 기어코 라면을 끓여서 딸 앞에 놓아주시죠. 결국엔 딸이 그 라면을 거의 다 먹게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딸은 막 투덜거리면서도 라면을 먹고 아버지는 또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된다고 하시고 근데 여기서 정말 가슴 찡한 부분은 작가님이 어른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로 라면이 드시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지친 큰딸 얼굴 보면서 잠깐이라도 마주 앉아서 따뜻한 음식을 좀 먹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힘들진 않니? 공부는 잘 돼가니? 이렇게 직접 묻는 대신에 그냥 라면 한 그릇으로 서툴게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좀 서툰 표현 방식이 그 시대 아버지들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은 좀 어색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려 했던 아버지들의 모습이 다른 글에서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다른 글에서도요? 네, 유동식 작가님의 아버지는 대부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과묵하고 엄하셨다고 해요. 네. 구남매 중에 막내였던 작가님이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수박서리를 하다가 들켜서 크게 혼날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상황을 들으시더니 수박 주인한테는 나랑 얘기합시다 하시고 작가님한테는 딱 한마디 너는 그만 들어가 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와, 야단 대시네요. 네, 야단 대신에 나중에 조용히 그 수박값을 물어주시면서 자식의 잘못까지 이렇게 품어 안으려고 하셨던 거죠. 정말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든든함이 느껴지네요. 이연아 작가님 역시 아버지를 소나무처럼 강인한 분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되셔서 대가족을 부양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가족의 우산 역할을 묵묵히 해내셨다고요. 네. 심지어 암투병 중에도 자식들 걱정을 먼저 할 만큼 그분들의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책임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당시 아버지들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묵묵한 희생과 행동으로 가장의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사회적 기대와 압박감 속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인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회적 기대와 개인의 감정 표현 욕구 사이의 그 긴장감? 이게 그 세대 아버지들이 겪었던 또 다른 고충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시대적 압박감이라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테마,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에는 유독 전쟁, 분단, 가난 같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고난을 정말 온몸으로 통과해 오신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읽다 보면 아버지 개인의 삶이 우리 역사와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엮여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빼놓고는 아버지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조대수 작가님의 아버지는 18살 그 어린 나이에 6.25 전쟁 소년병으로 끌려가셔서 철원 고지전초에서 중상을 입고 정말 극적으로 살아남으셨습니다. 아, 18이요? 네. 하지만 그 전쟁의 상처는 평생 이어져서 이후에는 진폐증을 앓는 광부로 아주 고된 삶을 사셨죠. 또 이성희 작가님의 아버지는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신 상위군경이셨습니다. 네. 작가님은 어릴 적에는 그런 아버지가 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이성근 작가님의 아버지 이야기도 참 먹먹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의 지식인이셨는데 6.25 때 홀로 피난 내려오셨지만 북에 남겨진 첫 부인과 아들이 전쟁 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거나 납복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죠. 아, 정말. 이후 남쪽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지만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전쟁의 기억, 분단의 슬픔, 그리고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무게가 아버지 한 사람의 삶과 성격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시다적 상황은 당시의 사회 구조, 특히 가부장제와 맞물려서 또 다른 그늘을 들이우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제요? 네. 심포른 작가님은 동네 어른들에게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정작 집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다가가기 어려웠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사실은 가부장제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부장제라는 건 단순히 그냥 남성 중심적인 권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와 안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압박감과 기대를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압박 속에서 아버지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쉽게 드러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압박감이 때로는 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김현숙 작가님의 아버지는 밖에서는 하늘이 낸 효자라고 칭송받았지만 월남파병 후에 겪은 후유증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정 내에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그런 아픈 고백이 나옵니다. 아, 시대적 트라우마와 개인적 좌절이 뒤섞인 그런 복잡한 모습이군요. 네, 또 차에스터 작가님의 아버지는 농사 중에 허리를 크게 다치신 후에 삶의 의욕을 잃고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힘들게 하셨다고 해요. 작가님은 아주 오랜 원망의 시간을 거쳐서 신앙의 힘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참 어려운 과정이었겠네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를 더 이상 어떤 절대적인 존재나 원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 대신 아버지 역시 시대의 아픔과 사회 구조적인 압박 속에서 상처받고 고뇌했던 어쩌면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저희 세 번째 테마로 이어집니다. 원망이 연민으로, 단편적인 기억이 입체적인 이해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 변화의 과정이 세 번째 테마, 세월과 함께 깊어진 이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잔후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죠. 네. 우경화 작가님은 어릴 적 자신에게 정이 많지 않았고 그저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2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신 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아버지의 그 책임감과 외로움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다고요. 20살 때요? 네, 그러면서 병상에 계셨을 때 아버지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했던 그 순간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 마음이 아프네요. 김지연 작가님 역시 어린 시절에 그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이 두렵고 부끄러웠던 기억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본인이 박사 학위를 받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을까? 아, 그렇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때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네. 이 글들을 읽으면서 청취자분들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작가님들의 고백처럼 어릴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나 말이 세월이 흘러서 내가 어른이 되고 때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니 비로소 이해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원망이 연민으로 무관심이 그리움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결코 이렇게 박제된 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의 성장과 경험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는 그런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시선들도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태호 학생,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을 보면요. 아버지를 만물 박사, 베테랑 운전사, 친절한 사람, 컴퓨터 전문가처럼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앞서 이야기 나눈 아버지 상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앞서 이야기 나눴던 엄격하고 과묵했던 그런 아버지 상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죠. 어쩌면 이게 세대 변화에 따른 아버지 역할과 이미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흥미롭네요. 또 김미옥 작가님의 아버지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서툰 솜씨지만 딸을 위해서 그 반조리 육개장에 손수 콩나물이랑 대파, 계란까지 넣어서 한 상 차려주시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읽는 내내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정말 젊은 시절에도 당시로서는 꽤 드물게 집안일을 곧잘 도우셨던 아버지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변함없는 애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녀의 시선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을 연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심하게 느껴졌던 아버지의 행동 하나,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세월이 지나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뒤늦게 깨닫게도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는이라는 책에 담긴 46편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아버지들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었을지 몰라도 그 깊은 곳에는 가족을 향한 묵묵한 책임감과 서툴지만 진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시간을 통과하며 성장함에 따라서 아버지를 한 명의 불완전하지만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분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맞아요. 원망과 미움이 연민과 감사, 그리고 애틋한 그리움으로 서서히 변화해가는 그 마음의 여정들이 참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조용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혹은 아버지와의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아버지의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혹은 어떤 눈빛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버지께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이 있거나 시간이 흘러 새롭게 깨닫게 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그것을 잠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가장 깊은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또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